안녕하세요. 물고기 자리 영어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영어를 담당해 보셨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자유학기 주제 선택 수업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3년을 주제 선택 수업을 경험해 봤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3년 모두 다 다른 주제로 주제 선택 수업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 해마다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선생님들께 나눌 경험들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첫 해 때는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제가 가장 자신 있던 분야인 팝송을 주제 선택 수업으로 진행했어요. 그때도 매 시간 첫 5분을 팝송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효과에 너무 만족해서 5분이 너무 감질난다. 이거를 주제 선택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마음껏 다루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팝송 수업에 대한 좋은 자료가 영어교사 공유나라에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마다 팝송을 고르고 학습지를 5페이지 각 노래마다 5페이지가량의 학습지로 다 만들었고 빈칸 채우기, 단어 퀴즈 풀기 등등 혼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습지를 만들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에 아이들이 조별로 뮤직비디오를 함께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 수업에 정말 불만족했어요. 일단 수업 시간에 그 중요한 수업 시간에 5분을 떼어서 노래를 다뤘을 때 아이들이 고마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집중하고 고마워하면서 노래를 대하는 태도와 주제 선택 수업 시간 동안에 팝송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제 45분씩 2번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노래를 다뤄야 하는데 일단 아이들이 주제 선택 시간에는 좀 놀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사고가 되게 많았고 놀아도 되는 시간에 노래를 듣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뭐 문제를 풀고 단어 퀴즈를 풀고 하는 게 애들이 일단 연필 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태도에 정말 당황했어요. 그리고 뮤비를 만드는 활동도 그 당시에 제가 영상을 1도 다루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에게 노래 가사에 맞는 내용을 그림 그리라고 해서 그거를 연결해서 붙이는 정도의 단순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퀴즈도 뭐 나름대로 방식을 바꾼다고 했지만 매번 비슷한 형태로 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지루한 수업으로 느껴졌어요. 두 번째 해에는 제가 팝송 말고 뭐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 사실 이게 문제예요.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게 더 좋은 거였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 제가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것에 대해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쉐도잉에 좀 개인적으로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로 수업을 해보자. 영화 장면의 구간을 설정해서 쉐도잉도 해보고 받아쓰기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매주마다 미친 듯이 학습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영화를 선정해서 장면별로 학습지를 만드는데 그 빈칸 받아쓰기를 만들려면 정말 제가 대본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진짜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대사를 다 적고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부분은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서 제가 대사를 다 파악한 다음에 빈칸을 정확한 숫자를 맞춰서 괄호를 뚫고 그렇게 딕테이션 학습지를 만드는데 진짜 제가 귀가 막 뚫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습지로 정말 구간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이제 최대한 들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쉐도잉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개인별로 쉐도잉 한 녹음 파일을 저한테 다 보내라고 해서 확인해주고 피드백해주고 열정은 넘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수업 진행하다 보면 제가 100% 수업을 컨트롤하면서 수업을 끌고 나가니까 진짜 진이 빠지고 카우스로 퀴즈 풀었던 시간 그런 거 모두가 다 제가 직접 끌고 가는 수업이었거든요. 학생의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영화로 되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멋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제 수업에 너무 불만족해서 제가 그런 좋은 자료들을 보고 참고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때 역시 저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고민을 나눌 때도 하나도 없었고 학습지를 함께 만들 선생님도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더라고요. 혼자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 해는 작년 2019년이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주제 선택 수업의 주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팝송도 못하겠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팝송도 못하겠고 영화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최성경 쌤 블로그를 알게 되면서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진짜 선생님들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최성경 쌤 블로그를 알고 PBL이라는 수업 형태를 접했는데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는 거를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팝송도 영화도 나한테 무리다. 그래서 고민글을 올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최성경 쌤이 제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티처빌에 있는 프로젝트 PBL 연수가 있는데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최성경 쌤이 직접 진행하신 연수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정말 큰 도움을 받고 감히 PBL 수업을 시작해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해 때는 화, 목요일, 6, 7교시 주제 선택 시간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작년 화목 6, 7교시는 제가 가장 기다리는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그만큼 수업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진짜 너무 힐링되는 순간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하고 싶은 수업의 형태입니다. 근데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젝트형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복직해서 아직 경험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프로젝트라는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고안해 봤는데 이런 거는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가 있나? 프로젝트라고 하기엔 좀 이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연수에서 따르면 현실의 모든 것이 프로젝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된 걸 보면 실제적이고 복잡한 질문, 문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 그래서 저는 그래 뭐든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성경 쌤 PBL 연수에서 활동을 그대로 따와서 똑같이 따라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PBL 수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주제 선택 수업을 정하실 때 저처럼 팝송 한 가지, 영화 한 가지 이렇게 주제를 제안하시면 18차시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로만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진짜 능력이 역부족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팝송 한 가지만으로도 매 시간마다 진짜 어디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샘솟으시는지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과 잘 진행하시는 경우도 계셨고 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한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18시간을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끌고 나간다는 게. 그래서 꼭 프로젝트 수업이 아니더라도 저 같으면 앞으로는 꼭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의 수업을 개설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돌아가면서 다 접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다시 작년에 PBL 수업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시 했던 건 아이들이 영어를 실제적인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가였어요.
수업 시간에 책에서만 다루는 게 아닌,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만 접하는 영어가 아닌 영어를 자신들이 직접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게 저의 작년 프로젝트 주제 선택 수업의 가장 큰 키포인트였어요. 사실은 작년에 PBL로 주제 선택 수업을 하고 주제 선택 인생에 처음으로 마음에 들어서 올해도 그대로 평가 계획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학교를 이동했다 보니까 학교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작년 학교는 국제교류를 굉장히 크게 하는 학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매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 쓰기, 자매학교 학생들과 직접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고 학교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상황 설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올해 이동한 학교에는 국제교류 학교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원어민이 있는데 그 원어민은 1학년에 들어오지 않아서 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과 달리 어떤 실제성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접근하도록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좀 다른 상황을 설정해야 할 것 같은데 학교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 한 가지, 구글 맵스 리뷰 쓰기 활동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구글 맵스는 코로나로 모든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활동이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 되었네요. 먼저 이 프로젝트를 소개할 때 아이들한테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게 뭔지 아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구글 지도라고 알아맞추는데 구글 지도를 보통 지도 확인할 때 많이 쓰는데 실제로 지도에 등장하는 장소들의 리뷰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특히 세계 여행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앱에 우리가 아는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활동을 할 거다. 앱에 나오는 장소 중에 우리는 식당 아니면 카페, 우리가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한 리뷰를 평점과 함께 직접 남겨볼 거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 해요. 제가 연수에서 들었는데 프로젝트를 처음 제시할 때 아이들이 약간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 첫 번째 반응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본 식당 중에 3군데를 선택해서 구글 맵스에서 영어로 리뷰를 작성해 본다. 아이들이 관심사가 다양하지만 특히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진짜 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이나 학교 주변에 맛있는 식당이 어디인지 오래 살아서 저희보다 훨씬 더 빠삭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정규 수업에서 만약에 음식에 대한 걸 다루셨다면 이제 본문 다 배우고 마지막 프로젝트로 이런 활동을 해도 좋고요. 저는 주제 선택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로워서 총 4시간에 걸쳐서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선행학습이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음식이나 식당에 관련된 단어를 먼저 학습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습지를 나눠줘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음식에 관련된 단어들을 익히고 나서 클래스 카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클래스 카드가 단어를 암기하고 기억하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앱을 다운받고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이것 때문에 일일이 가입을 시킨다는 게. 그래서 저는 가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냥 반별 배틀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고 제가 사이트에 가서 미리 배울 단어를 넣어놓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학습지를 만들어요. 학습지도 클래스 카드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학습지를 가지고 먼저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클래스 카드로 배틀을 했어요. 그렇잖아. 암기하는 거 자체는 인쇄된 학습지에 그냥 편안하게 펜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외웠고 확인하는 과정만 저는 클래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게임을 수업 중에 진행하실 때는 선생님 노트북으로 클래스 카드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원래 구글 맵스인데 구글 맵이라고 해놨어요. 구글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든 게 뜰 거예요. 근데 이게 중1 학생들 단어 수준에 맞춘 거기 때문에 더 고학년을 가르치시면 단어를 좀 더 다르게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배틀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객관식 먼저 진행했어요. 객관식은 자기 핸드폰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거기 나오는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손으로 터치를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 상위 몇 위까지의 점수가 칠판에 바로바로 전광판처럼 표시가 되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쌤 이거 국물이요 가려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이제 주관식도 한번 도전해 보자고 합니다. 주관식은 아이들이 직접 영타를 쳐야 돼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긴 해요. 주관식은 팀별로 배틀을 해요. 그래서 팀을 정해주고 팀을 정할 때는 너무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이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팀을 짜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게임은 위에서 산성비 게임처럼 위에서 단어가 뚝뚝뚝 떨어지면은 아래로 끝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장 먼저 그 단어를 타이핑하는 사람이 점수를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도전해볼래? 하면서 좀 아이들을 승부욕을 좀 유발시키는 것도 좋아요. 아무튼 하기 전에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하면서 화를 안 내는데 제가 이걸 처음 시도할 때는 아이들이 이거 뭐냐면서 이런 거 못하겠다고 막 화를 내고 그랬었어요. 미리 좀 너네 핸드폰으로 영타를 쳐야 되는데 이거 자신 있겠니? 하고 좀 충분히 확인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인지. 여기까지 단어 학습이 되었으면 저는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연습지를 주면서 5가지 사항을 꼭 포함시켜서 글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5가지는 이 중에 고르면 돼요. 분위기, 식당의 분위기, 서비스, 한마디로 친절도, 그 다음에 맛, 주변 경관, 그리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음식, 그 다음에 청결도, 그리고 가격. 제가 가격은 옛날에 수업할 때 생각 못했는데 아이들한테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언급을 하면서 리뷰를 작성하면 돼요. 리뷰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온라인에 직접 게시하는 느낌이 들도록 학습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줬습니다. 제가 사용한 PPT나 위에 이 학습지는 제 블로그에 가셔서 구글 맵스라고 치시면 다 나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해보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뒀기 때문에 영어 사용이 어려운 아이들은 번역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런데 번역기 사용할 때 아무 사전 교육 없이 그냥 사용하게 하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 블로그에 있는데 번역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번역기를 좀 올바른 방법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5가지 항목만 다 언급을 하면은 다 좋게 평가를 써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제 선택 평가 계획서를 보니까 뭔가 옛날보다 되게 까다로워져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 자세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를 3개 모두 작성하고 이거를 온라인에 게시한 다음에 그 공유 링크를 우리 반 카톡방이나 아니면 밴드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중1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공유 어떻게 하는지 복사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몰라서 좀 한 명 한 명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평가 기준은 예시로 이제 간단하게 5가지 항목을 포함했는지에 따라서 부분 점수,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 과에서나 아니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필수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평가하시거나 기한 내에 공유 링크를 작성했나 이거 선생님께서 좀 수정하셔가지고 철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칠판에 저는 이 화면을 띄워놓고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습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학습지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도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일이 설명을 다시 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 리뷰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 일부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유튜브 사용 때문인지 구글을 사용을 막아 놓으셔가지고 입력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제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이게 활동이 다 끝나고 몇 달 후에 메일이 하나씩 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제 아이디를 작성을 한 건데 이제 제 리뷰를 100명이 조회했다 이런 식으로 축하 메일이 오면서 감사하다고 오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니지만 보통 한국인 사용자들은 네이버에서 평가를 보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들이 참고하려고 100명 이상 내 거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영어로 작성해 본 후기가 실제로 이렇게 정보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이용이 됐다는 사실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뿌듯함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이게 리뷰를 올릴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 나가는데 포인트가 아주 많아지면 뭐 구글 드라이브에 용량을 더 준다던가 뭔가 혜택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작년 수업 시간에 다뤘던 활동이 지금 나는 잊어버렸지만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글 맵스 리뷰 쓰기 활동의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길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말하다 보면 너무 할 말이 많아져서 그렇게 영상이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마치고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활동을 계약하면 당분간 할 수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대체 어떤 식으로 수업 활동을 대체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